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고학년 독해력 사권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7번째 지문입니다. 언어 영역인데요. 지문 내용을 선생님 미리 봤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영어 시간, 힘들었던 불어 시간, 이런 거 다 없이 참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세계인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입니다. 함께 보죠.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 동생의 남편이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에요. 요즘도 가끔 만나는데 가끔밖에 못 만나요. 호주에 살거든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지곤 한다. 같은 인간임에도 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계 공용어, 세계 언어가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냥 전 세계인들이 같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 일은 없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외국어를 배우면서 힘들었을 때 말이야. 자,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질문들입니다. 맞아, 나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리고 어쨌든 사실 그 소통의 편의성,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편하게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계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세계 언어의 필요성입니다. 언제까지 외국어를 배우느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써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19세기 말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세계 언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시도했던 한 사람이 있네요. 무려 19세기 말에 말이야. 바로 요한 마르틴 슐라이어 신부이다. 어느 날 슐라이어 신부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인간은 모두 똑같은 신의 창조물인데 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세계 언어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자, 계획을 했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그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하나의 언어로 종합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고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깨달았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뭐 당장 여기는 이제 유럽의 언어였다면 우리 아시아의 언어만 갖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어와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슐라이어 신부는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다. 그 문장은 바로 하나의 인류, 하나의 언어라는 것이었다. 멋있긴 하네요. 그치? 그는 영어와 독일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 만든 인공 언어를 볼라피크라고 이름 붙였다. 영어와 독일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새로운 세계 언어를 만들었네요. 볼라피크라는 이름은 세계라는 뜻의 볼과 언어라는 뜻의 피크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19세기인데 우리 지금 알아요? 모르죠. 만약에 이 사람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우리는 한국어가 아니라 볼라피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의 언어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볼라피크의 기반이 되는 단어를 만드는 원칙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었다. 미국인도 영국인도 볼라피크라는 단어를 보고 세계 언어라는 의미를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볼라피크 딱 들었을 때 느낌도 오질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문법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쓰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웠다. 단어를 만드는 원칙도 복잡하고 어렵고 문법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게 잘 보급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어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커져갔고 그 결과 세계 언어 협회도 생겼어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언어 협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볼라피크어를 배우고 볼라피크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독일의 미넨에는 카덴 볼라피크라는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뭐 어쨌든 보급을 위해서 애를 써봤어요. 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세계 언어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한층 더 확장되었다. 왜 계속 이렇게 관심은 있었을까요? 이때가 비로소 뭐냐면 이제 세계화
지금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완전 시작이 됐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뭐 그때는 식민지 사회였다면 식민지 시대가 펼쳐졌다면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죠? 뭐 올림픽과 같은 뭐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지만 뭐 인터넷의 발달 뭐 이런 거는 뭐 21세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때 막 사람들이 세계 해외 여행도 가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 더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1세기는 오늘날 어떠냐고요. 볼라피크라는 세계 언어를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도 이 지문 처음 봤습니다. 지문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공 언어는 왜 더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었을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영어에서 찾고 있다. 영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학교에서 이를 배우도록 하고, 우리도 그렇죠. 배우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잖아요. 이제는 슐라이어 신부가 간절히 바라고 또 꿈꿨던 세계 언어의 역할을 영어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쓸 만큼 쉬운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여러분은 지금 현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를 배우느라고 시간과 비용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잘 안 되잖아요. 선생님 가족 중에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언어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젠가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쉽게 의사소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래도 글 수 있는 기대해본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세계 언어를 뭐 여기 영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일이겠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정하자라고 하면 영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어를 포기할까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그 나라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민족 정신이고 어리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뭐 현 상태로 모국어가 있고 그냥 제2 언어로 뭐 영어면 영어 이런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 그 번역기가 좀 더 아주 기술력이 더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번역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볼라피크 기반이 되는 단어를 만드는 원칙이 어렵다, 뭐 문법이 어렵다, 영어 역시 어렵다, 뭐 이랬는데요. 그래요. 어려운 것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언어가 뭐가 되려면 좀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언어. 자, 정리해 볼게요. 의문문을 활용해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죠. 글의 처음 부분부터 그랬고요. 세계 언어에 대한 관심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 보시면 가에서 이제 세계 언어가 필요하다, 필요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이어서 나에서는 세계 언어를 만들려는 계획, 슐라이어 신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어서 다에서 이제 슐라이어 신부가 볼라피크라는 세계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라에서 볼라피크의 문제점이 있었죠.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나 문법 등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세계 언어에 대한 논의, 마에서 제시되고 있죠. 이렇게 이 글은 슐라이어 신부가 만든 볼라피크와 세계 언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 글을 잘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세계 언어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나머지 왜 틀렸나? 영어는 세계 언어로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죠. 어렵다 그랬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사라졌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죠.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언어가 달라도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지 않나요? 겪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슐라이어 신부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슐라이어 신부가 만든 볼라피크는 영어와 독일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인공 언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부터 마중, 보기에 글이 들어가게 적절한 곳. 이런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보면 지금 뭐 가 앞이다, 뭐 가와 다 사이다, 나와 다 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일단 각 문단의
그 중심 화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보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파악해야 얘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보기 내용을 보시면, 왜냐면 지문 읽었으니까. 슐라이어 신부 이전에도 세계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 최소한 슐라이어 신부에 대한 소개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슐라이어 신부 이전에도 라는 말이 이어질 때 어색하지가 않죠. 앞에 슐라이어 신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슐라이어 신부 이전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슐라이어 신부 소개하고 있는 부분, 소개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나입니다. 나에서 슐라이어 신부 소개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와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의 언어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만큼의 의지와 간절함은 없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1879년 슐라이어 신부는 세계 언어라는 인공 언어의 토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 적어 내려간 내용이 뭔지, 이어지는 내용, 즉 뒤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인공 언어의 토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인공 언어의 토대가 뭔지가 나와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인공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 다입니다. 다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얘는 앞에서 슐라이어 신부 소개한 내용, 나의 내용 나오면서 보기 내용 나오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공 언어의 내용이 그 토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이렇게 연결되면 좋다고. 즉 나와 다의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어서 볼게요. 이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세계 언어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세계 언어로 나온 게 볼라피크였어요. 근데 볼라피크의 문제가 뭐다?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 볼라피크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지금 그 구실을 대신하고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영어예요. 영어 가는 문제점도 뭐예요? 어려워요. 일단 배우기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다면 세계 언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조건은,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다? 배우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겠죠. 해서 조건, 배우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1번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글의 내용에서 그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야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세계 언어의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볼라피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볼라피크에 대한 글이니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적절한 것. 답은 3번입니다. 단어를 만드는 원칙과 문법이 익히고 쓰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 이게 바로 볼라피크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거였죠. 그러니까 3번이 맞아요. 나머지 뭐가 틀렸나?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아니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체계가 종합됐어요? 아니에요. 볼라피크, 그 슐라이어 신부가 영어와 독일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볼라피크라는 단어를 처음 본 사람들도 그 의미를 쉽게 알아차렸나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죠. 볼라피크의 문제점 설명하는 부분에서 못 알아차렸다고 했고요. 볼라피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언어를 만드는 협회? 대체하는 언어를 만드는 협회가 아니고 글에 보면 세계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언어 협회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언어를 만드는 협회라는 내용은 잘못됐죠. 자, 형광펜 나옵니다. 이해한 내용에 대한 수능 연결 뭘까요? 자, 특정 대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묻는 문제는 대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대상에 대한 설명이 드러난 문단을 찾아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독해 연습을 할 때 무조건 빨리 읽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빨리 읽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빠르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연습은 빠르게 읽는 것에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나왔을 때 지문이 너무 긴데 세부적인 것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6개의 문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문단들을 다 읽고 다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 2~3문단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앞서 봤던 문제 같은 경우는 볼라피크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문에서 역시 6개 지문 중에서 6개 문단 중에서 볼라피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문단이 뭘까? 그럼 2문단, 3문단에 볼라피크 나왔어요.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으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찾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갈수록 이렇게 뭐 큰 틀에서 이해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조금 말만 바꿔서 틀리게 해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내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것의 필요성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에 대한 글이죠. 그래서 세계 언어. 논의되면서 19세기 말에 슐라이어 신부에 의해서 이 언어가 고안됐습니다. 바로 볼라피크죠. 오늘날에는 그 자리를 누가? 영어가 무엇이? 그렇죠. 영어가 대체하면서 세계 언어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인데요. 흉을, 신문을, 기회를 모두 보다라는 낱말이죠. 근데 보다라는 낱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흉을 보다라고 하면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신문을 보다라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 따위를 구독하다라는 뜻이고, 기회를 보다라고 하면 기회나 때, 시기 따위를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보다라는 하나의 표제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의어에 해당해요.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을 볼까요? 돈을, 신경을, 모자를 쓰다입니다. 쓰다. 자, 쓰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돈을 쓰다라고 했을 땐 어떤 일을 하는데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라는 뜻이고, 신경을 쓰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라는 뜻이고, 모자를 쓰다라고 하면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쓰다지만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잘 살펴보시면 돈을 쓰다나 신경을 쓰다, 즉 이 두 가지의 뜻은 국어사전을 보면 하나의 쓰다라는 표제어 아래에 아래 같이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그 밑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경우, 즉 다의어의 경우예요. 그런데 모자를 쓰다라고 했을 땐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다잖아요. 앞에 두 개 쓰다 아무런 의미상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표기만 우리가 쓰다, 읽기도 쓰다라고 할 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 동음이어입니다. 앞에 두 개의 쓰다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거죠. 다의어와 동음이어의 차이를 보시면 국어사전을 찾으면 가장 정확하게 나와요.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다라는 단어를 찾으면 보다 해서 그 아래에 1, 2, 3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얘가 이 첫 번째 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쭉 이어서 뜻이 나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다의어란 뜻이고요. 동음이어는 소리만 갖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표제어가 따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뜻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들어와 있다면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라는 뜻의 쓰다는 아예 표제어를 따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의어와 동음이어의 차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쓰다 같이 똑같이 쓰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자, 이어서 3번 볼까요? 우리 동네에는 이 호수가 있어서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조미료보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식당이 많이 늘었다. 자, 천연 조미료의 상대적인 의미, 사람이 만든 조미료. 바로 인공 조미료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자연에 대하여 가공하거나 작용을 하는 일. 그래서 인공 호수라고 하면 사람이 만든 호수예요. 원래부터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물을 가둬서 호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공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넌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그래요.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넌 내가 그렇게 쉽게 다룰 만하니? 만만.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지켜야 할 이것,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고 하죠. 원칙을 세워야겠어. 저 모둠은 과제에 대한 이것,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를 논의라고 합니다.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잊지 말고 이렇게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돼.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또는 그런 것. 일정한 기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기적이라고 하죠.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휘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